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서 오전에 제가 6시에 올라갈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 중간중간 중요한 소식이 나와서, 네, 지금 속보로 긴급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지금 갈등이 시작했었던 부분을 한번 수일기 하시면서 지금까지 상황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좀 싸운, 네, 트럼프와 갈등이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석유가스 옛날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건드리지 않는데, 전기차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대한 법안이 너무 그렇다라고 이 조금 다툼의 시작이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29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법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 산업을 죽이고 있고, 아니죠. 과거 산업을 살리고 있고 미래 산업을 죽이고 있다라고 이 2차적인 갈등이 점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타격감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 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태클을 건다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 현재 미국에 벌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영향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한번 일론 머스크의 말을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본다라면, 이 트럼프 법안이 이 통과가 되면 다음날 미국 당이 창당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네, 7월 1일 날 아침 7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영향이 있었고, 그러면은 새로운 창당 일론 머스크를 주된으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이 진정한 목소리를 내려면은 제3당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3당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위해서 조금은 자제해달라라는 X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댓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지출 감속 약속했으면서 선거운동 같이 했는데 역사상 가장 큰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이 사람이 내년 예비선거에서 이 포스트에 자신의 얼굴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피노키오, 네, 라이어 피노키오의 얼굴을 약간 트럼프를 조롱하게 되면서 부채 한도 5조 달러에 대한 이 비판적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걱정이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트럼프는 알 겁니다. 트럼프는 보고 있을 거예요.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6시에 올라갈 영상에서 그렇게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300달러는 조금 지켜주면서 그 라인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전환되지 않을까, 200달러도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간장에서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리스크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점화가 되고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들, 주가를 보고 있는 투자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네,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 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로켓 발사도 했고 전기차 생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없었더라면 너는 정말 좀 어려워졌을 거다. 남아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또 강하게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답변을 보고 일론 머스크 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미국이 파산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다. 파산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니 트럼프 나랑 도지 만들고 이 부채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왜 계속 부채 한도를 올리냐, 그게 무슨 의미 있냐라고 계속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트윗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테슬라 주가가 그대로 부정적으로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6월 6일날 트럼프랑 싸웠었던 그 순간에 미국에서 중산층 80%를 실제로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니냐라는 투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투표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은, 네, 거의 80%가 거의 만들어야 된다, 제 3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이 결과적인 투표를 통해서 확실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방향, 트럼프의 갈등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맞는 말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좀 CEO가 정치적인 문제에 얽혀서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뺏기고 주가에 그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특히나 일반 기업 대 기업 CEO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랑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각보다 더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잘하고 있긴 합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국가 정부가 이렇게 부채가 너무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US 네이셔널 뎁, 네, 190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의 빨간색 이 빗이 이렇게, 네, 커브 이 곡선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거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조금 좀 분위기를 봐서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로 하면 더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하지 하지만, 네, 좀 주주들을 좀 생각해주면서 완화적으로 진행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진실된 모습을 너무 보긴
보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핵심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아니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그 아니냐. 계속 결과적으로 부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3당의 정당, 국민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정부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채 한도를, 그러니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제3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이 주장과 이 방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투자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좋지 못한 흐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3당이 필요하다는 그 5조 달러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보면은 마리오 나우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이 다시 이 글에 재트위트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말이 맞다. 은혜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 한도를 통과시키면은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무너진다. 랜드폴 상원 의원은 불편한 진실을 폭로했다. 이 법안은 내년 재정 적자를 2,700억 달러 늘리는 동시에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를 늘리게 되는데, 이 천문학적인 수치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양당 모두 재정 책임을 포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동시에 우리를 무너뜨릴 거다. 미국이 나쁜 흐름으로 이 부채 한도를 견디지 못한 상황에서 안 좋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당에서 좀 포기한 느낌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극히 걱정하는 모습,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트럼프가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진 느낌에서 많이 좀 섭섭한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일론 머스크, 미국은 빠르게 파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 무덤을 지나치고 휘파람을 불고 있는 게 아닌가. 문제가 있음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언젠간 해결되겠지, 언젠간 마무리되겠지라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느낌으로 지금 휘휘거리면서 휘파람 불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알면서 흘러가는 게 좀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방부 예산이 연간 1조 달러인데 국가부채가 이 이자 지급에 대한 월 국방부 예산액을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연간 이 1조 달러에 대한 이자 그 이상 국가부채 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진짜 내가 다른 건 아니고 미국 파산시키지 말아달라는 것뿐이다. 그거 다른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론 입장에서도 일단 사업가고 국가의 그 기업 CEO이기 때문에 국가가 번영된 상태에서 자기 사업도 잘 돼야 테슬라 주주들에게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가 반영이라든지 상승세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부채가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앞의 미래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좋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리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기술력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근데 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지금 적합하지 않은 시점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일론 머스크는 먼저 이 전반적인 큰 전제 상황을 풀어놓고 테슬라라는 기업의 기술력으로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려는 느낌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부채에 대해서 가로막힌 이 그림이 조금은 답답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국 전기차 보험 등록 대수 보면은 테슬라가 전주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차량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고,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일론과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인 행보와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갈등에 대한 재점화가 커졌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영향이 당분간 클 가능성 높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는 테슬라가 300달러가 이탈하게 되면서 298달러까지 엄청나게 7% 이상 7.5%의 큰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일선도 이탈해주게 되었네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 없다. 그러나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 통해서 테슬라에게 현재는 악영향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악영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이 모습이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테슬라 자체 그 주가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은 트럼프가 내가 이건 잘못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하고 좀 준비하겠다라고 좀 하이 모드로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테슬라 주가라든지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4일날 법안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7월달에 정말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 뒤로 7월 8일날 관세 만료 시점 다가오고 있고 7월 2일날 인도랑 발표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클 거기, 정말 지금 어려운 장세다라고 인지하셨으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법안 자체로 봤을 때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면 7월 4일날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트럼프의 반응, 일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국가 정책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오차가 있었다라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나초적인 모습. 처음에는 강하게 나왔지만 마지막에 결정을 내릴 때 완화적으로 풀어내는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론이나 이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 완화적으로 있겠다. 일론 머스크 너 말이 정확히 맞았다. 내가 주변 장관들의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러나 서로 스파크가 튀기는 느낌으로 계속 팅팅팅팅 나오게 되면은 계속 변동이 클 장세가 펼칠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옳은 말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주들을 좀 생각해주면서 좀 진행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올해 2025년도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실시간 이 워딩에 대해서 시황을 좀 전달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내려서 6월 초에 좀 준비를 해서 계속 내용이나 제 자체 데이터들 그리고 자산 관리 필요한 부분들 파일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마지막 부분과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6시에 영상을 예약을 걸어 놨습니다. 그 오늘 중간에 이것도 영상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니 그냥 참고 정도만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6시 오후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지금 텔레그램 실시간 시황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달 방식은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연령대를 좀 고려를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따로 한컴 오피스를 통해서 제가 큰 문자로 또 사진 파일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라이브 전달드린 내용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8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텍스트로 큰 글자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컴 오피스로도 따로 제작을 해서 전달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4가지 서비스 정도 제공을 드릴 예정이에요. 연령대가 대부분 45세, 54세 분들, 저희 선배님들 55세, 64세 선배님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려를 해서 본장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황부터 해가지고 밤 10시부터 최대 새벽 2시 정도까지 실시간 서비스를 드릴 예정이고요. 장전 분위기 시황 정리 그리고 최대한 간단 명료 내용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컴 오피스 이용해서 제가 또 따로 큰 글씨로 큰 글씨 시각자료 사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드릴 예정이니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